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경험자 발표를 맡게 된 이수현이라고 하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처음 시작했고 이후로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현재 지금 뉴질랜드 거주 중이고요. 그래서 총 4개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했고 워킹홀리데이에서 모은 돈으로 50개국 정도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그 전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워홀 가기 전에 영어를 하셨냐, 워홀 가기 전에 돈이 많으셨냐, 이미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셨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가자면 영어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원어민처럼 할 줄 아는 건 아니었고 이전에 어학연수, 해외 경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수준의 영어를 할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어느 정도 있었냐?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으로 항상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초기 자금을 딱 맞춰서 가지고 갔어요. 물론 초기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가 가지고 간 돈은 딱 초기 자금이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해외 체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아일랜드였고요. 2014년 9월에 이 아일랜드 워홀 준비를 시작해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아일랜드에서 1년 거주를 했고요. 신청 비용은 당시 84,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초기 자금은 딱 1,500유로, 딱 200만 원 들고 왔고 최저 시급은 그 당시에 9.15유로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올라서 10.5유로가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곳도 은근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국기들은 제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1년 이후에 7개월 동안 유럽, 아프리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 워홀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여행 가능했던 나라들을 나열해보았어요.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거였고 당시에 저는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어요. 처음 이제 외국에서 1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살아보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었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그때는 은근히 한 편이었어요. 가면 어떤 슈퍼마켓이 있나, 어떤 일자리들이 있냐, 이런 것들만 알아봤고 집은 어떻게 구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봤죠. 그래서 첫 일주일을 다음 카페에 아일랜드 유학생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숙소를 일주일을 구해서 거기는 한국 사람들 단 숙소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집을 보러 다니면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1년 동안 살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쭉 1년 동안 살았는데 집은 다프트라는 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이게 약간 부동산 사이트 같은 곳이라서 여기서 방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봐야겠죠.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이트에서 한인들이 내놓는 방도 옵션일 수 있어요. 당시에 하우스메이트들이 네팔에서 온 가족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보시면 날씨에 관련된 짤방들인데 모든 날씨들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날씨가 진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아일랜드 살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날씨가 사람의 멘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한 11월 말부터 한 2월까지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좀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맨날 일하고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오고 오면 계속 비 오고 이래가지고 친구도 막 그렇게 많이 없었고 처음이니까 그랬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늘 행복한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경험만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슬럼프도 없지는 않았다. 첫 워홀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갔더니 점 열심히 관리해서 경험 많이 쌓고 대외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취업 잘 된다 그래가지고 또 동아리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알바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엄청 바쁘게 성취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일랜드 가서 1년 지나면서 사람이 꼭 그렇게 엄청 경쟁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구나. 내가 한국에서 어떤 성공의 이런 모델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돼서 여행도 하고 하면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첫 워홀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영어권이었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나라에 가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음악이나 영화들이 이제 아일랜드 영화 음악이 많았어요. 처음 이제 일 구하고 집도 있고 정착에 필요한 이런 초기 과정들을 했으니까 뭐 놀러 가보자 해가지고 갔었던 언덕입니다. 발키 언덕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모허의 절벽이라는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일랜드가 유럽 대륙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이고 그 섬의 서쪽이면 대서양밖에 안 보이는 그런 절벽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거 아일랜드 여행에서 찍은 양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았고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살았고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처음으로 막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 막 양이 뛰어나오는 걸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찍은 첫 사진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일랜드 남쪽에 힌데일이라는 마을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가수가 콘서트를 해서 더블린 표는 다 매진돼서 코크라는 아일랜드 두 번째 큰 도시 2박 3일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갔었던 작은 흰데일이라는 마을이에요. 되게 형광색으로 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6년에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7개월 동안 여행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한 학기가 남았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여행할 때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2017년 후반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안 되겠다, 나가자. 여행하고 있었을 때 내가 더 행복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주에 가면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호주는 쿼터가 없어서 9월에 신청해서 9월 말에 나왔어요. 당시에는 4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510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는 농장에서 88일 이상 일을 하면 그 두 번째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도 지금 세컨이어를 지원해서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호주 최저 시급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거나 뭐 키친핸드로 일한다거나 하면 21.38 호주 달러, 한국 돈 한 2만 원 정도고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 25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한 23,500원? 그리고 초기 비용은 호주 달러로 5,000달러를 요구를 하고 저는 딱 그것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주 1년 워홀이 끝나고 여행한 나라들이었어요. 호주 1년 그리고 이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지냈습니다. 되게 많은 한국 분들이 호주 워홀을 가기 때문에 정보가 엄청 많지만 제가 경험한, 제가 일했던 곳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호주에 11월 말에 갔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체리 시즌이어가지고 멜버른에 도착하고 바로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내고 타스메니아로 넘어갔어요. 타스메니아가 블루베리하고 체리하고 사과로 유명한 섬이에요. 거기에서 체리 농장에서 일을 했고 체리 농장에서는 따는 만큼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킬로에 7.8달러를 받았고 제가 일했던 곳은 타스메니아에 있는 휴먼밸리라는 곳이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 일하고 뭐 가끔씩 4일 일할 때도 있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3시에 끝나면 뭐 바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놀다가 뭐 저녁에 일찍 자고 이렇게 됐고요. 난이도는 중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하예요. 근데 저한테는 중이었어요. 저는 키가 165인데 이 체리 나무들이 저한테는 조금 높았어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체리 농장 시즌이 끝나고 블루베리는 킬로에 3.5, 4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왜냐면 블루베리는 훨씬 쉬워서 같은 시간 안에 많이 딸 수 있기 때문에 킬로당 단가가 낮고요. 그래도 뭐 버는 돈은 비슷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뉴사우스 웨일즈 북부 해안도 되게 유명하고 타스메니아도 유명해요. 제가 가족 농장에서 일했어가지고 한 4일, 5일 정도 일했고 8시부터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진짜 쉬워요. 제 키에 딱 맞았어요. 그 블루베리 나무가. 나무 키가 별로 안 커서 여자들이 따기에 좋았고 그리고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좀 힘이 센 사람들이 하기가 편하고 딸기는 쪼그려서 해야 돼가지고 허리가 든 단점이 있고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가시가 있어서 블루베리보다 조금 어려워요. 제가 오랫동안 일한 건 체리하고 블루베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돈을 얼마나 버냐.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체리 농장에서 일할 때 페이슬립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일주일 동안 113kg를 땄고 키로당 7.8이니까 토탈 881달러를 벌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거나 엄청나게 잘하는 일꾼은 아니었고 진짜 막 빠르고 쉬지 않고 일하고 이런 애들은 천불 넘게 벌어가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멜번, 시드니 큰 도시들 여행하다가 밀두라라는 빅토리아에 있는 되게 작은 도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오렌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오렌지를 박스에 넣는데 다 기계가 하고 저는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이고 좀 지겨울 뿐이지 그때 월 시급이 23.6달러였고 오버타임을 하면 이제 더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버타임은 1.25배, 밤에 일을 하면 1.5배, 휴일에 일을 하면 이 2배. 이때 주급 명세서였고 1268 이렇게 벌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이렇게 일한 거 가지고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돈 벌고 싶으시면 호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타스메니아에 살 때 같이 살았었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워킹 호스텔에 살았는데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백패커들이, 배낭여행자들이 모여서 사는 숙소예요. 온갖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아일랜드 첫 워홀을 할 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제 영어에 그렇게 큰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친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았었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고 내 영어가 평가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압박도 내려놓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게 됐어요. 네, 저는 방에 살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텐트 치고 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타스메니아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우핑을 했어요. 우핑이 뭐냐면 Worldwide Opportunity on Organic Farms, 유기농장에서 자원봉사 경험을 하는 단체거든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일을 하면 호스트가 저한테 숙식을 제공해줘요.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딜이죠. 여기서 제가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제 호스트가 교통사고로 죽은 캥거루의 새끼를 구조해준 적이 있어요. 이 새끼가 온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원에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11마리 캥거루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밥을 주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공장에서는 시급을 한 25달러 정도 받았고 일주일에 한 40에서 60시간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60시간 일을 했을 때도 너무 힘들다, 막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었어요. 제가 했던 일은 오렌지가 뭐 멍이 든 오렌지도 있고 못생긴 오렌지도 있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고 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렌지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 중에 4명은 제 하우스메이트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가족처럼 놀았고 생일 때 같이 바베큐하고 재밌게 놀았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1년이 끝나고 저는 또 동남아 여행을 쭉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에 잠깐 갔다가 어디 가갈 수 없을까, 언제 코로나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웨덴이 여전히 워홀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21년에 스웨덴에 가게 됩니다. 스웨덴은 신청 비용 1,500이라서 호주랑 비교해보면 엄청 싸죠. 초기 비용도 나쁘지 않아요. 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 딱 이것만 들고 왔어요. 최저 시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서 노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최저 시급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노조랑 사용자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충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얼마 받나, 뭐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얼마 받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188크로나를 받는데 한국 돈 한 24,000원 정도예요. 제조업에서 일을 하면 28,000원 정도 받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떼가가지고 호주보다 돈을 모으기 좋은 환경이냐 하면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런 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라들이 스웨덴 워홀 이후에 여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뭐가 좋냐,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다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95% 영어를 참 잘해요. 영어만 하셔도 사실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웨덴어를 배웠어요.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기 전에 그냥 알파벳 정도 배웠고 가서 제 하우스메이트들이 다 스웨덴 사람들이었고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빡을 했어요. 스웨덴어 빨리 배우라고.
지금은 그냥 일상생활하고 뭐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웠습니다. 스웨덴의 좋은 점은 굉장히 한국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은 내가 돈이 없어도 좀 없어 보이면 안 되고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특히 대학교 다니면서. 스웨덴은 완전 반대예요. 돈이 있어도 돈을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막 잘 사는 집 사람이라도 티나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험블해 보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럭셔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산에 가고 바다 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인 여가 생활이고, 그 다음에 알레만스를 할 때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의 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데서나 캠핑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뭐 바베큐 해도 되고 뭐 아무 데서나 수영해도 되고 길 가다가 보는 거는 다 해도 돼요. 자연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박혀있어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진심으로 해요. 악기 연주하고 스포츠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되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엄청 화두예요. 온 스웨덴에. 그래서 대체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어요. 스웨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3가지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라곰은 뭐냐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중간. 사람이 엄청 결핍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과하게 돈이 있고 과하게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중간이 좋다. 그런 뜻이고, 미스는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 약간 아늑함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늑하고 편안한 내 시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뭐 분위기가 있고요. 얀텔라거는 뭐냐면 얀테의 법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좋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 겸손해라. 뽐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이 이게 엄청 심해서 트로피 같은 거 있으면 지하실에 숨겨요. 제가 스웨덴에 살면서 느꼈던 단점은 겨울이 너무 어둡고 해가 빨리 지고 또 길어요. 여름이 되게 짧고,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이 집에서 저는 4,500 스웨덴 크로나를 냈고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5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겨울이 엄청 길다고 했잖아요. 그 겨울 동안 저는 베이킹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전혀 이런 취미가 없었는데 스웨덴 가서 생겨가지고 이게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루시아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는데 이때 이 빵을 구워요. 루세카트라는 빵인데 사프란을 넣어서 굉장히 노란색이에요. 또 스웨덴은 가을이 되면 모두 버섯을 따러 가요.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고 어떤 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칸타렐이라는 스웨덴의 제일 유명한 버섯인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갈색이랑 섞여 있죠. 이렇게 많이 땄고 집에 와서 리조또를 만들어 먹었어요. 재밌죠? 스웨덴 살던 시기가 다 약간 이랬어요. 뭔가 평화롭고 뭔가 자연과 함께하고 집에서 이렇게 복잡복잡 뭐 만들고 살았어요. 일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스웨덴에서 제일 높은 산 1120m? 그 정도거든요. 한라산 올라가 봤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배낭을 메고 일주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는 길에 코스도 있었고 세게 갔더니 장관이 펼쳐져 이렇게, 그리고 눈도 엄청 쌓이고 이때 8월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너무 멋있죠? 이게 스웨덴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들 수영하러 가요. 호수, 바다 이렇게. 저도 스웨덴에서 진짜 원 없이 수영 많이 했어요. 너무 여유롭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그 호수들이 다 얼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이트 타고 하키하고. 그렇게 춥진 않아요. 거의 북극에 가깝게 막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 물가 정리해봤는데 이만큼 하고 뭐 하나로 한 1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외식이 비싸지 장바구니 물가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질랜드.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신청 비용은 30만 원이었고 최저시급 현재 21.2. 근데 21.2달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일자리가 많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스웨덴보다도 좀 비싸요. 그치만 뭐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자연이 아름답고 키위들 엄청 친절하고, 여기는 타우포 호수고 너무 아름답죠.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온 곳이었고, 저는 지금은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와인 테이스팅 투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이제 차가
필수예요. 그래서 저도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1,000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0 몇만 원? 진짜 싼 차가 많아요. 차를 셀프 컨테이너로 바꾸면 이건 차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캠프 사이트에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은 배낭여행자들이 셀프 컨테이너로 개조를 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우핑했었던 농장에서 송아지랑 찍은 사진 넣어봤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뷰포인트예요.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 국가의 정착 비용, 조직 난이도, 숙소 물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